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김민재 선수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김민재는 단언컨대 지금 유럽에서 가장 핫한 센터백입니다. 나폴리가 들어올린 33년 만에 스쿠데토 주역, 22-23 시즌 세리아 최우수 수비수 선정까지 올해 김민재 선수는 자신이 가진 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수많은 선수들의 드림클럽 중 하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는 데 이르렀죠. 도대체 김민재 선수의 어떤 특별함이 그를 유럽 진출 고작 3년 만에 세계 최고의 클럽까지 도달하게 한 것일까요? 첫 번째, 김민재의 공격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격성은 축구 전술 측면의 공격보다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 특성의 관점에 가깝습니다. 저는 김민재라는 인물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도전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월드컵에서 서슴없이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소리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이 캐릭터는 그라운드에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상대 선수를 향한 터프한 태클, 거침없는 압박, 먼저 부딪히는 몸싸움까지 축구 플레이의 긍정적인 의미에서 너무나도 공격적입니다. 과거 축구에선 센터백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곤 했습니다. 강인한 대인마크로 압박해 공격수를 멈춰 세우는 스토퍼와 뒷공간을 지키고 있다가 흘러나온 볼을 쓸어 담는 스위퍼죠. 김민재는 스토퍼 유형에 속한 선수입니다. 강도 높은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를 멈춰 세우고 더 나아가 정확한 태클, 강력한 몸싸움으로 볼을 빼앗아 우리 팀의 볼 소유를 되찾아오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특히 팀의 공격권을 빠르게 되찾아오고 싶어하는 감독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토마스 투엘, 스팔레티 같은 인물들이 이런 유형의 감독들인데요. 우리 팀의 수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공격 시간을 오래 가져가는데 강한 집착을 보이는 감독들입니다. 볼이 우리 선수의 발에 붙어 있어야 팀의 공격 기회가 늘어나며 그 시간이 늘어날수록 패배할 확률은 적어진다. 이런 철학을 가진 감독들에게 있어 도전적인 수비로 빠르게 볼을 되찾아와 다시 팀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수비수는 그야말로 복덩입니다. 김민재의 두 번째 특별함은 볼운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전적인 수비로 볼을 커팅했을 때 김민재는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에너지 레벨을 최대로 끌어올려 전방으로 직접 드리블을 치면서 볼을 갖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죠. 이런 특성 역시도 공격적인 성향의 감독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특징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점, 만약 수비수가 직접 볼을 끌고 하프라인을 넘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팀 중 누군가는 그 수비수를 멈춰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마크하던 선수 한 명을 버리고 올라오는 선수에게 붙어야만 하죠. 전진성과 공격성을 가진 수비수 한 명이 볼을 운반하여 올라갈 때 그 결과 우리 팀 중 한 명이 마크가 없는 프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 하나의 빈틈이 좋은 공격 찬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수많은 감독들이 좋은 드리블 능력을 가진 센터백에게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빌드업을 구성하는 패스 줄기의 중심이 되며 패스 루트가 없을 경우엔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공격적인 센터백. 김민재는 이런 장점들을 완벽히 장착한 수비수입니다. 김민재의 특별함 세 번째, 경합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는 공중볼, 땅볼, 애매한 위치의 볼을 가리지 않고 모든 볼 경합에서 상대 공격수를 이길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센터백입니다. 먼저 공중볼, 김민재 선수는 190cm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공격수보다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피지컬이죠. 땅볼과 애매한 위치의 볼의 경우엔 김민재의 스피드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리버풀과의 챔스 조별리그에서 모하메드 살라의 스피드에 밀리지 않고 어깨를 먼저 집어넣어 볼을 빼앗는 장면을 보면 그의 스피드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피지컬과 스피드 외에도 김민재는 볼 경합에 있어 유리한 능력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높은 축구 지능입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건 22-23 시즌 루카쿠와의 싸움 장면입니다. 선수의 평가에 대해선 여러 말들이 많지만 루카쿠는 현존 공격수들 중에서 피지컬만큼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수비수한테 등을 딱 붙인 채로 볼을 받고 피지컬로 밀고 들어오는 루카쿠는 수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그런 루카쿠를 상대로 김민재는 그라운드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피지컬도 스피드도 아닌 영리함으로 루카쿠를 압도했습니다. 이날 김민재는 애초에 루카쿠가 볼을 잡지도 못하도록 피지컬 싸움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순식간에 볼을 차단하거나 영리한 바디 페인팅으로 그를 따돌렸습니다. 또한 피지컬 경합이 발생하더라도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볼을 탈취해냈습니다. 루카쿠의 짜증 섞인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을 정도로 이 경기에서 김민재의 수비는 훌륭했죠. 상대 공격수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수비를 성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를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선수. 이렇게 영리하게 경합에서 승리하는 수비수를 싫어할 감독이 있을까요? 다음, 김민재 선수의 네 번째 특별함은 바로 패스입니다. 이 자료는 22-23 시즌 세리아 센터백들의 90분당 패스 기준 전진 패스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가 김민재 선수의 장점을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김민재는 세리아 센터백들 중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하는 동시에 가장 높은 전진 패스 비율을 보유한 선수였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자료 패스 성공률 데이터를 보면 그 패스들의 성공률까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앞에 있는 동료들에게 볼을 뿌려주는 능력은 이견의 여지 없이 세리아 탑 센터백이었죠. 나폴리 선수들이 지난 시즌 공격적으로 상대 진영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던 건 후방에 버티고 있는 김민재의 수비력도 수비력이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전진 패스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김민재의 패스는 단순히 본인보다 앞에 있는 선수들에게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최후방에서 파이널 서드로 곧바로 넣어주는 패스를 정말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뿌려주는데요. 측면 윙포드, 볼을 받으러 내려온 원톱, 하프 스페이스로 올라가 있는 미드필더까지 볼을 받으면 곧바로 위협적인 공격 시퀀스가 창출되는 패스들을 김민재 선수는 매우 예리하게 뿌려줬습니다. 나폴리 성공의 주역으로 김민재가 꼽혔던 배경엔 이런 공격적인 패싱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김민재 선수가 특별한 센터백인 이유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뮌헨의 감독 투헬이 김민재를 어떻게 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투헬은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지만 김민재를 자신의 전술에 큰 변화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영입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뮌헨 센터백의 퀄리티 향상이 가장 큰 목적이죠. 지난 시즌 우파메카노가 이상하게 중요한 길목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만큼 김민재라는 새로운 자원을 영입해 팀의 수비 퀄리티 향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축구 전술 전문 채널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김민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투헬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재라는 새로운 센터백의 영입, 이로 인해 혹시 백스리가 가능하진 않을까요? 지난 시즌 투헬이 부임하면서 나겔스만이 구사하던 백스리를 다시 백포로 바꾸긴 했지만 김민재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파바르 대신 김민재가 오른쪽 센터백을 커버하고 더리우트, 우파메카노와 함께 백스리를 구성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 조합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파메카노, 그는 백스리 중 가운데에서 뛸 때 매우 위력적인 선수입니다. 나겔스만이 라이프치히 시절부터 우파메카노를 딱 이 위치에서 키워놨거든요. 우파메카노의 이 포지션에서의 실력을 투헬도 분명 버리긴 아쉬울 겁니다. 실제로 뮌헨은 지난 시즌 왼쪽 더리우트, 중앙 우파메카노, 오른쪽 파바르의 백스리를 활용하는 경기에서 견고한 수비력을 보여주곤 했죠. 다만 파바르가 오른쪽 넓은 공간 전체를 커버하기엔 체력과 속도가 부족하다고 투헬이 판단했기 때문에 백스리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지컬과 속도, 체력을 모두 갖춘 김민재가 오른쪽 전체를 커버한다면 충분히 백스리를 구사하면서 우파메카노의 포지션까지 다시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첼시 시절 투헬이 보여줬던 백스리는 진짜 그 어떤 감독이 구사하는 백스리보다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투헬의 완성도 높은 백스리를 바이에른 뮌헨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선수들이 구사한다? 과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지 저는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김민재 선수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명문 클럽에 입성한 것을 지켜볼 수 있다니 축구팬 중 한 사람으로서 정말 즐겁습니다. 저는 김민재 선수가 뮌헨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로 세계의 축구팬들을 열광시키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여태 그가 이룬 많은 도전들이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